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부동산을 내가 투자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투자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때 가족을 고용함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홍길동 씨 사례입니다. 급여생활자이면서 동시에 임대부동산을 별도로 투자해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분의 고민은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이죠. 이게 급여생활자이다 보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임대부동산을 또 투자해서 수입을 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소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족을 고용하는 거죠. 이분이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고용하는 것도 있겠죠. 과거에 제가 자녀 고용을 통해서요, 내가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또 절세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성격일 겁니다. 이번에는 특히 부동산 투자, 임대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논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 고용을 통한 절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특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절세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요, 종업원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과거에 얘기했었던 자녀 고용을 통해서 자녀 대학 자금, 그리고 또 자녀 투자 소득을 극대화하자라는 그 내용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했던 건데, 이번에는 급여 지급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이 아닌 employee benefit이라고 하는데, 뒤이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고용주,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만 또 이 혜택을 보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이 인컴으로 픽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급여가 아닌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혜택, tax-free employee benefit이라고 하는데요, fringe benef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오늘 내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급여 지급이 아닌 종업원 혜택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가족을 고용했을 때요, 반드시 내가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배우자를 고용했단 말이죠. 직원으로 나의 비즈니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의 배우자를 고용했다라고 했을 때 급여를 지급은 할 텐데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반드시 높은 급여 지급할 필요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는 지급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LLC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IRS의 고려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미니멈 웨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동법상의 그 규정, 물론 이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우자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미니멈 웨이지에 대한 조건은 만족하겠으나 그 이상의 큰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살펴보면, 가족 의료비를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의료보험료라는 것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코퍼레이트 팔러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비용들은 의료보험으로 인정을 받지만 어떤 것들은 또 의료비로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고용해서요, 또는 가족을 고용해서 이 메디컬 익스펜스를 부담하게 한다는 게 어떤 큰 혜택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그 비용의 대상이 의료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기타 의료비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코페이라던가 아니면 프리스크립션 드럭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는요, 그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발생하는 교통비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이 플랜 하에서는요, 관련 의료비로 지출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요,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라고 하는 것을 맺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종업원의 의료비 지출을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먼저 지출하고요, 그 금액만큼을 회사가 reimburse, 변제해 주는 거죠. 이런 구조를 짬으로써 결국 회사가 운영 비용으로서 메디컬 익스펜스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회사는 종업원이 발생시킨 어떤 합법적인 비용을 그 비용이 발생한 이후에 reimburse 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료보험료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비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혜택은요, 회사가 회사의 인슈런스 팔러시, 헬스 인슈런스 팔러시를 채택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요, 부동산 임대업은 원래 이와 같은 회사의 팔러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홍길동 씨가 임대업을 위해서 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LLC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 종업원을 위한 의료보험 비용으로 바로 공제할 수 있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혜택을 부동산 임대, 투자업의 경우에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홍길동 씨가 임대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자를 고용하고 배우자가 인슈런스를 부담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양가족들, 홍길동 씨를 포함하고 회사가 그걸 리임버스 해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업도 이와 같은 Corporate Health Insurance Policy와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회사는 이를 비용 처리,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는 이와 같은 보조금에 대해서 인컴으로 픽업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은 전체 가족의 수입 구조를 놓고 보면 비용 처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다시 홍길동 씨 사례로 돌아오면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임대소득으로부터, 임대소득은 왜 그러냐면요, 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인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액티브 비즈니스를 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꼭 배우자가 될 필요는 없겠고요. 기타 가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 포함해서요. 그래서 기타 인플로이 베네핏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죠.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교육비가 있다라고 하면요, 회사는 이걸 리임버스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역시도 사실은 기타 인플로이 베네핏이라는 것을 우리가 프린지 베너핏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천 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의 어떤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조금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혜택을 보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세 대상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성격의 베너핏을 말하는데 여기에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가족을 고용해서 그 가족이 발생시키는 그런 교육비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료요. 그리고 최대 5만 불까지의 불입금에 대해서요. 회사 종업원들에 대해 키 인플로이가 되겠죠. 종업원들에 대한 생명보험료 납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명보험료 납입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타 직무 관련 비용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오피스 서플라이에 대해서 고용 직원이 이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회사가 리임버스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똑같이 소득 공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타 비용으로 뭐 식사 비용, 스낵, 그리고 스포팅 이벤트, 기프트 뭐 이런 것들이 리즈너블하고요. 그리고 아주 높지 않은 그 하나하나의 단가가 아주 높지 않은 리즈너블하고 relatively low cost에 해당이 된다면 역시 우리가 소득 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가족 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홍길동 씨가 이걸 안 했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뭐 교육비라든가 기타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에서는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이와 같은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가족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이 적절한 포지션에서 실제로 일하는 이 보나파이드 인플로이라고 하는데요. 직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일을 하고 오너는 안 되고요. 본인이 아니어야 되고요. 오너의 지위를 받고요. 보상은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그런 직원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이상 가족 고용을 통해서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